일단 교환 같은 경우는 언제 제로 많이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일 때 교환이 많아요. 요만큼 땅 주고 이만큼 받아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좋아지는 거고. 자, 이제 교환 파트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안 되면 이 교환 거래 시장에도 많이 나와요. 토지는 저도 교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사례를 넣어놨는데, 내가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있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금액을 낮추긴 싫어. 그럼 이거를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이 토지잖아요. 근데 난 이걸 팔아가지고 나는 주택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뭐 상가를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딘가에서 교환하겠다고 나온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건 중에 상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금액대가 이 토지는 8억이고 상가도 한 8억 정도 돼. 그럼 맞계약하면 되죠. 교환 계약을 하면 돼. 이런 건데, 토지가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교환할 때 토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가를 갖고 있는데 수익률 나오는 것도 귀찮고 나는 그냥 좀 편하게 토지는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면 제가 교환 물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중개해도 돼요. 그래서 교환이라는 거는 그러면 중개를 하면 보수가 2배거든요. 매매를 했고 취득을 한 거잖아. 매매 계약서도 써야 되고 교환 계약서도 쓰는 거라 2개 하는 거라서 중개 보수가 2배예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뭐 주택 상가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이걸 교환하는 거야, 말 그대로. 교환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금액이야. 8억짜리면 깔끔하죠. 8억인데 9억짜리야. 그럼 얘는 가면서 1억을 보태줘야 되고, 얘는 1억을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세요. 제가 이 땅을 내놓는데, 시세는 8억인데, 8억에 내놓을 거예요? 8억에 내놓을 거예요? 일단 10억에 내놔. 10억에 내놓고, 물건 중에서 10억짜리 받는데, 진짜 10억짜리 같아. 걔랑 계약하면 나는 지금 이제 10억이잖아. 그럼 나는 8억짜리 이득 본 거지. 그래서 교환 시장에서 가장 힘든 게 금액 찾는 거예요. 시세. 예. 그러니까 거품이 껴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환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금액 자체가 높게 나올 거다라고 아예 간주를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일단 교환 같은 경우는 언제 제로 많이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일 때 교환이 많아요. 뭐 기준하고 뭐 사례는 제가 사례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혹시 현금 거래가 힘든 시기에 나는 받고 싶은데 이거 판 다음에 이거 살려면 이게 2번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물건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이트들이 있나? 교환하는 사이트가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도 가면 교환 관련된 사이트 되게 많아. 거기 나와 있는 물건들 보고 이 물건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이 원하는 거는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살려고 한대. 그 물건 찾아가지고 중간에 계약시켜도 중개를 하면서 중개 보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맨날 뭐 자기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물건 찾아야지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거는 물건이잖아. 물건 확보가 안 되면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이제 딱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교환 시장도 있으니까 들어가 보고 경매에 있는 물건들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이버에 광고 올리면 하루 시간 다 가니까 기다리는 거지. 전화 오면 좀 몇 번 받다 보면 퇴근할 시간 되고. 그래서 한 달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자, A 땅하고 B 땅 중에 누구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세요? A 땅이 좋은 이유는? 그럼 얘는 맹지고 얘는 맹지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땅이 작아서 큰 평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B 같은 경우는 땅은 큰데 이게 건축을 못 해요. 결론은 A는 땅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B는, 나 건축이 안 되는데 건축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다. 이 B는 건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잖아요. 근데 이분도 내 고객이고, 이분도 내 고객인 거야. 그럼 이제 중간에서 중재하는 거지. 고민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서 이게 컨설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갖고 있는 땅 일부를 얘한테 주고, B가 갖고 있는 땅 일부를 받으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얘가 땅을 이만큼을 주는 거야. 얘한테 줘. 그냥 이만큼만 받아도 되죠. 비싼 땅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이거 갖고 B는 이거 하자. A도 건축 가능하고 B도 건축 가능해졌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건축이 가능해졌는데 A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 양쪽에 다 이득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교환 컨설팅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같은 고객이 두 명이 아니면 B를 찾아가서 이거 혹시 뭐 매각할 의사 있으시냐? 아니면 매각이 안 되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에 장애가 있으시지 않냐? 그러면 A 땅이랑 교환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잘 풀리면 좋은 거잖아. 서로 좋은 건데. 그럼 B가 손해볼 일도 없는 거고 A가 손해볼 일도 없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예요. 땅같이 올라간 거, 얘는 땅 더 커진 거고, 요만큼 땅 주고 이만큼 받아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 좋아지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협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축협정이라는 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긴 한데, 이게 지구 단위의 구역이면 가능해요. 예.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이거나, 아니면 뭐, 뉴타운에서 존치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재생 활성화 지역이다. 이게 아니면 협정을 못하기 때문에 협정은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구역일 때, 이게 아닌 지역이면 교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환에 나오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 나올까, 좋지 않은 물건이 나올까, 이것부터 봐야 돼요. 일단은 좋지 않은 물건이 나오겠지. 오죽 안 팔리면 여기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거나, 또는 이제 세금이 너무 부과되는 게 싫어서 이거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가 안 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세금 때문에 약간 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 처리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등의 과중이나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그냥 쓸데 없어가지고 버리고 싶은 걸 뭐라고 그러죠? 계륵인데 별로 나는 처리하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세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짜증나는 거야.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이나 권리가 많이 설정돼가지고 하자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필요 없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뭐 세금 줄이려고 뭐 증여나 상속 물건, 상속받은 물건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갖고 있던 물건이 나한테 온 거잖아요.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은 빨리 처리하고 싶은 경우야. 그래서 이제 상속 물건 같은 경우는 금액도 싸고 처리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3개월 안에 나 처리하고 딴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들이 좀 나와요. 아니면 대출 많이 껴가지고 좀 쓸데없는 물건들은 이런 거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좋은 물건들도 많이 나와요. 상속 물건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물건인데도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매도자, 파는 사람이 서로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딴 걸로 대체하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게 교환인데, 이게 이제 이런 사이트 가면 뭐 교환 114, 뭐 네이버 카페 교환 뭐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있어요. 걔네 가면 단독주택이 나왔는데 자기는 공장하고 갖고 싶다는 거야. 수도권 쪽에. 이런 물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찾고 있었어. 근데 금액도 비슷해. 그럼 이 물건을 가서 중간에 중개해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매물 확보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이 사이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맞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금액 8억, 8억일 때 교환만 하는 걸 맞교환이라고 하고요. 얘는 8억인데 얘는 9억이야. 그럼 1억의 금액이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웃돈을 주고 교환하는 데서 웃돈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교환, 웃돈 교환, 뭐 더블 교환, 3명이 들어갔어. 얘는 상가, 얘는 주택, 얘는 토지. 근데 3명이 돌려야 되는 거야. 이거 갈아타기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신문에서 쓰는 표현이 그래요. 좀 없어 보인다, 그죠? 징검다리 교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자 돌림이라고도 하고, 요런 것도 얘기하는데, 물건들 보면 토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포천에 있는 땅이 240평인데 현재 의뢰된 금액은 3억 8천, 이 금액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금액은 일단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면 나 8억짜리면 10억에 내놓지. 그러니까 요 금액은 이건데 이 사람은 오피스텔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기는 상가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6억 3천이니까 6억 3천 정도 되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 이 뜻이에요.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은 것들 보면은 사람들 관심 있는 것들이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매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매물이 없으면 이런 데라도 서성거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A는 농지 팔아서 난 아파트 사고 싶어. 네, B는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자기는 땅 갖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은 A하고 B가 만나가지고 팔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그냥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팔았으니까 뭐는 내야 되고 양도세. 취득했으니까 뭐는 내야 돼? 다 내야 돼요. 이건 다 내는 거 맞아. 예. 근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
일반적으로 교환할 때는 유리하다고 봐요. 실거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일 많이, 교환이 많이 일어났던 직후가 이 IMF 직후에 그 부동산 시장 거래가 좀 뜸했을 때, 용인파주가 옛날에 2002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못 파니까 자기는 딴 걸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나왔던 물건들도 많았고, 대형 아파트 수요자들이 없어가지고 안 팔리니까 교환으로 내놨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어려울 때 나왔다. 경기 흐름이 안 좋을 때, 지금 같은 시점에. 그래서 기존 소유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할 때 주로 나오는데, 이게 쟁점이 되는 거는 제가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야. 교환 시장에 나오는 가격은 보통 아파트 빌라는 되게 편하지. 뭐 실제 거래된 거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토지 상가는 평가가 쉽지 않잖아요. 상가 이거 얼마야? 그러면 권리금부터 계산하고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토지는 더 못하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거품이 생겨요. 그럼 이걸 누가 생성을 많이 하냐? 누가 생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중개사분이. 왜? 이게 가격이 올라야 중개 보수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껴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게 교환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환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금액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물론 이제 매도인도 나는 좀 더 세게 받고 싶어라고 하겠지만 중간에 거래하시는 이거 중개하시는 분이 더 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거래가 이거잖아요. 실거래가 이거면 실질적으로 교환 가액이 훨씬 더 높아요. 교환 가액이 이제 8억인데 자기는 10억이라고 생각하고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거래해서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이건 8억, 10억까지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토지는 아까 내가 뭔가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이 금액으로 하면 제가 한번 교환시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